근데 이 재산세 32만원 절감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생색내기가 아닐까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. 자,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 이 민주당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크게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재산세, 종부세,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완화,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재산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. 이 공시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1주택자 이 재산세율 인하에 대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. 지금 현재 6억 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이 현행 특례세율을 0.05% 인하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공시가격 6억 초과가 되는 주택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. 그래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0.05% 인하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0.05%를 특례세율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기준을 좀 높이자. 그래서 공시가격 9억까지 상향을 했습니다.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쉽게 예를 들면요. 우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다.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60%를 해주는데요. 곱하기 60% 해주면 6억 원이 나오죠. 이걸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. 이 과세 표준 기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. 과세 표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0.1%, 그리고 1억 5천 이하인 경우에는 0.15%,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.25%, 3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0.4%가 나옵니다. 공시가격 6억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66에 36 해서 3억 6천 이하죠. 그래서 공시가격 6억까지는 지금 현재 0.05%를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공시가격 6억이 전부 다 초과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9억까지 구간을 늘렸습니다. 그래서 공시가격 9억 이하까지는 0.05%를 인하할 수 있게끔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쉽게 얼마 절감이 되는지 한번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. 현재 공시가격 9억인 아파트가 있습니다. 그럼 당연히 96에 36 해서 과세 표준이 3억이 초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.4%를 표준세율로 곱해주는데, 그러면 재산세를 계산해봤더니 259만 2천 원이 나옵니다. 근데 공시가격 9억 이하는 0.05%를 인하해주기 때문에 0.35%를 곱해주니 재산세가 226만 8천 원이 나옵니다. 그러면 기존에 냈던 금액보다 약 32만 4천 원이 절감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 재산세 32만 원 절감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? 바뀌는 게 없죠?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생색내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종부세를 좀 조정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지금 현행상 이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공제액이요 9억까지입니다. 9억. 공시가격 9억까지. 이게 2009년도에 도입됐는데 그 이후부터 물가 상승률이 약 23.6%가 올랐고요. 주택가격 상승률은 약 28%가 올랐습니다. 2009년부터 2021년도까지요. 그렇게 상승률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공시가격 9억이 초과되는 공동주택 가격이 2009년보다 6배 이상 증가가 됐다.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에 세워졌던 9억 원 이 공제액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1주택자 공제금액 기준에 대한 이 소모적인 논쟁을 좀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민주당 특별위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. 어떻게 제안했을까요? 총 두 가지로 개선안이 나왔는데요. 이 특위안에서 나온 거는 종부세라는 거는 이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원래 취지가 공시지가 상위 2%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자 이겁니다. 그래서 부유세의 성격이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보유세를 매기자라는 겁니다. 향후 집값 변동 여부에 따른 이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. 그래서 소수의 부동산
과다 보유자에게 국한해서 이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 국민적 수용도를 좀 높일 수 있다. 저 같아도 사실 이 종부세라는 건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죠. 그럼 당연히 부자들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우리가 집이 한 채건 두 채가 있다라고 해서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? 부자에 대한 기준이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. 그럼 당연히 종부세라는 기준의 취지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부자들만 내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근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반대로 정부가 내세운 정부안을 보면요. 현행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공제를 해주죠. 이 공제 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을 좀 도입해서 부분적으로 세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걸 좀 도입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?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. 1세대 1주택자로서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. 60세가 넘어야 되고 전년도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이분들은 부자로 볼 수 없다. 그리고 이분들은 실제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고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유예를 해줘야 되지 않냐. 그래서 나중에 향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나 또는 증여할 때 또는 상속할 때 그때 발생되는 소득으로 그동안 밀려왔던 종부세 납부해라 이겁니다.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제가 60세가 넘어갔고 1세대 1주택자로서 저는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전년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밖에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년 나오는 이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. 그래서 제가 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 약 1.2%만 매년 지급합니다. 매년 그렇게 정부한테 이자 상당액을 내면서 유예를 시켜요.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 부동산을 양도를 합니다. 시세 차익 5억 중에 그동안 밀려왔던 종부세 2억을 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실제로 저한테 떨어지는 건 얼마죠? 3억밖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 좋습니까? 5억 시세 차익이 그나마 발생되는데 이거 그동안 밀려왔던 종부세 내래요. 너 2억 밀렸으니까 2억 종부세 내. 5억 시세 차익 났으면 너 현금 있잖아. 이거예요 지금. 유예시켜주겠다라는 거지 없애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주택분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좀 빼줍니다. 올해는 95%까지 비율이 올라갔는데 내년은 100%라서 빼주는 게 없어요. 올해는 5%를 빼줬습니다. 5%. 내년부터는 빼주는 게 없습니다. 자, 근데 작년도 비율이죠. 90%. 90%면 약 10%를 빼주는 겁니다. 그래서 작년도 수준인 90%로 계속 동결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. 10% 빼줘봤자 뭐 얼마나 빼주는 겁니까? 사실.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10% 공제를 추가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. 지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공제가 있고요. 장기 보유 공제가 있습니다. 약 15년 이상 보유하거나 또는 초고령자 75세 이상이 넘어가면 합산 약 90% 공제를 해주는데 합산 한도를 80%까지가 지금 적용이 됩니다. 65세 이상부터가 고령자 공제를 받는데 그럼 65세 이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고령자 공제를 못 받잖아요. 그럼 그런 분들에게 10년 이상 장기 거주해 하셔라. 그러면 10% 정도 공제해주겠다. 뭐 그런 얘기입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이 부동산 특위랑 정부안 이 두 가지 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당연히 국민으로서 봤을 때는 당연히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내온 이 특이한 이 공시지가 상위 2%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목적이 우리에게는 더 좋겠죠. 그죠?